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부실한 건설사들과 탐욕에 쩌들었던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해질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언론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부동산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2030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마케팅 관점으로 보면은 부동산은 아무래도 40대 이상한테 매수를 권유해야 되잖아요. 자금력이 있는 여기를 집중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약간 그때하고 비슷한데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언론들한테 속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급해진 거죠. 분양률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들 꼬시러 간 겁니다. 이거 타겟팅이 잘못됐어요. 뭐 속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급해가지고 안달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하냐? 이 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매물을 살펴볼 텐데요. 뭐 부동산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물이 왼쪽부터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락 안정화 혹은 더더욱 하락화 이렇게 되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급해지겠죠.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사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도저히 안 넘어오니까 결국에는 2030들한테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상황이. 더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한국기업평가 5월 3일자 보고서입니다. PF 리스크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1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정부 지원책은 PF 현장의 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려우나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PF 신용 위험은. 그런데 부실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부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터지고 있을 뿐이지 한번 터지면은 큰일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터질 것이냐, 위험하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저축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이제 PF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이제 브릿지론 건설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땅 사놓고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 그게 많다는 거죠. 저축은행이 사업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날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본 PF도 지금 위험한데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업 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하고 캐피탈, 증권 이 순서대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본 대비 비중 PF,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31%고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93%,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208%입니다. 저축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208%를 대출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캐피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3%면은 뭐 사실상 파산이죠. 자기 자본에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회사가 운영이 안 될 정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1%거든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뭐 증권사는 2022년 9월, 캐피탈사는 2022년 3월, 저축은행은 202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부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PF 이거를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PF를 해줄 때 시공사들의 능력을 평가한 그래프입니다. 저축은행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71.8% 이거 보이시죠? 시공사가 152건 밖에 있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공사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나마 증권하고 캐피털은 1위에서 25위 여기에 60%를 대출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조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난번에 대우건설이 이제 울산에서 철수하면서 440억을 돌려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좀 받아낼 게 있는데 이렇게 150위 밖에 있는 건설사들 저축은행은 사실상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용 등급까지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다 빌려줬는지 그 기업들의 신용 등급까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보시면은 너무 충격받지
받지 마세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97.3%가 등급이 없습니다. 뭐 동네 구멍가게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무등급이 97.3%예요. 등급이 없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축은행이 그렇다고 합니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A급, AA급에 한 70% 정도를 대출해줬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70% 넘어가는 비율로 좀 더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건설사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터진다면 저축은행이 먼저 터지겠죠. 저축은행 몇 개는 부도나는 게 거의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무등급한테 돈을 다 빌려줬는데 그것도 200% 넘게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캐피탈사나 증권사 여기는 괜찮을까요? 여기도 본 PF, 건설이 되고 있는 PF를 대출해준 이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은 이게 완성이 될 것이냐, 리스크가 없냐, 이것도 평가를 해봤는데 이것도 조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입주율이거든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1월에 입주율이 75%예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93.1%였거든요. 한 20%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60% 중반대에 있습니다. 경기 인천 여기도 한 70%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입주율이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해서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옆에 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단지 그 아파트 가격이 훨씬 싸봐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수 있냐, 입주를 안 할 것이냐,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빨간색은 입주를 안 할 위험이 매우 높다. 노란색은 입주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회색은 반반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 빨간색이 있을수록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캐피탈하고 증권사가 한 25%, 26% 돼요. 입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 열에 한 3, 4명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입주를 안 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리스크를 또 평가한 게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거를 팔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리스크를 과소평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담보의 그 평가된 금액이 높은데 실제로 만일 시장에 팔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상 어렵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공사비 먼저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분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다 해결을 하고 돈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얼마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받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PF가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축은행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증권사하고 캐피탈사도 신용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연내 금리 인하 정말 없을 겁니다. 지금 파월은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미국 금리 4% 정도부터 금리 인상 끝났다 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자꾸 희망의 일기를 기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일기에다 적으면 되는데 금리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희망 고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출 중단 사태도 있죠. 지금 분양률이 80%가 안 되면은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분양률이 낮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연 10% 이상 금리, 엄청나게 고금리죠. 이거를 적용받고 있고 하니까 지금 건설사라든지 은행들 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돈 안 빌려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75개 저축은행 중에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11개밖에 없다고 해요.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밀어놨거든요. 더욱 뒤로 갈수록 결국에는 터지게 되면은 고통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